네, 정보 와이드 시간입니다. 알차고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전문인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보험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머스 보험 리치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파머스 보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요. 파머스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역사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파머스 보험은 1928년도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동부 지역의 뉴욕, 뉴저지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한 게 2, 3년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이제 새롭게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중서부 지방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던 회사고 뭐 역사나 전통이 또 있고요. 그리고 회사 규모도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머스 보험이 동부 지역에는 약간 이제 생소하지만 사실은 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큰 보험회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을 옮기시는 경우라든지 또 처음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밖에 주택보험, 주택을 새로 사서 주택을 한다든지 그냥 비즈니스 보험이라든지 요즘은 또 이제 화재 같은 거 사고 나고 하니까 사실은 다들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비즈니스 보험, 빌딩 보험을 안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다음에 생명보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필요한 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뭐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사시에 그렇죠. 본인과 가족을 프로텍션하는 상품이 되겠고요. 우선은 보험이라는 그 가치를 충분히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위기상에 대처할 수 있는 보상 한도액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보험료는 보상 한도액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한도액을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너무 그 저렴한 것만 자꾸 따지려고 하다 보면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어서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사고 났을 때 제대로 보상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여러분이 좀 맞게끔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고객분들 중에 너무 이렇게 좀 싼 것만 찾으려고 그러신 분들도 있죠. 간혹 있으시죠. 근데 요즘은 또 많이 인식들이 좋아지셔서요.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책임보험 한도액이라든가 아니면은 차량 디덕터블 부분, 아니면 이제 그 메디칼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많이 보험에 대해서 문화가 일반화됐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택보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 주택보험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뒤에 나무가 많이 있으면 뭐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막 어떻습니까? 보험회사에 따라서 어떤 그런 규정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사실은 또 인스펙션을 누가 나갔냐에 따라서 그래요? 또 틀려질 수도 있는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또 담당 그 언더라이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일반적인 룰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 보험 가입자도 마찬가지고요.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항상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단 한번 방문을 해서 이제 인스펙션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큰 사유가 지붕이 많이 낡았다라든가 그러면 우선 비가 오면은 손실을 입을 그런 찬스가 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수리를 요청을 하고요. 아니면은 보도블럭이 뭐 망가졌다든가 아니면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넘어져서 소송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보험회사에서 이제 시정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택을 지금 구입을 했다든지 뭐 무조건 그냥 주택 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주겠지 생각하는 건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 상황을 좀 이렇게 조절하고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준비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군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그렇죠. 집들은 특별하게 보험회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렇죠. 좀 그 비정상적으로 네. 어떤 위험 요소가 존재를 하면 그렇죠. 보험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하죠. 이제 이 또 뉴저지 지역은 이게 나무가 많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그 홍수 지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지역은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네, 홍수 지역이라는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없고요. 아, 예. 예. 홍수가 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존재를 하죠. 그러겠죠. 뭐 대표적인 타운으로 뭐 해켄색이 있겠고요. 네. 네, 리틀페리 지역도 네. 그렇고요. 네, 이런 지역들은 사실 집보험에서는 홍수보험을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홍수보험은 따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럼 별개로 가입을 해야 네. 된다는 이야기군요. 예. 아, 네. 아, 그러니까 그냥 그건 주택보험을 들고 네. 그런 어떤 좀 저지대가 돼서 좀 물이 찰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은 따로 개인이 들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안 들어도 관계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홍수가 나서 그런 물난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수보험 같은 것도 취급을 하나요? 어떻게? 예, 홍수보험 취급하고 있고요. 네네. 뭐 홍수보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보험회사들은 음. 그 피마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제 대행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아, 네. 실질적인 보험료는 피마에서 책정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런 이제 그 홍수 지역이 아닌 뭐 만일에 화재가 났다든지 어떤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는 이제 다 이제 커버가 되겠죠, 주택보험에서요. 네. 지금 파머스 주택보험 들을 때 기본적으로 보통 기본적인 걸 들지 않습니까? 그럼 네. 커버가 어디까지 되나요, 주택보험 같은 경우? 자, 주택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보험 약관에 네. 이런 사항은 커버가 안 됩니다 하는 아. 조항을 제외를 하고는 다 커버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조항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가 있겠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있겠고요. 아, 지진 나면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어떤 전쟁 발발로 인한 손실들, 그렇겠죠. 예. 아니면은 핵 물질로 인한 네. 부분들, 또 하나 이제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동물들이 와서 집을 상하게 한 경우 같은 경우에, 아, 그것도 안 되나요? 네, 그것도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네. 보험회사가 볼 때는 집주인의 관리 차원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군요. 커버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터마이트 같은 부분, 아, 터마이트도 예.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커버가 안 되고요. 네네. 우리 처음에 그러니까 보험 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그 예, 프로듀서 이런 분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어떤 건 되고 안 되는 건 미리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사인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싸움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몰라서. 네.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사실은 모든 보험회사의 주택보험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안의 그러겠죠. 내용 자체는요. 그러겠죠. 근데 다만 이제 회사들마다 특정하게 추가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험료도 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 보험회사 각자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네. 손실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예,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케이스면 어떤 인플레이션율이 반영이 돼서 보험료가 약간씩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네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보험회사가 몇 년 동안 손실률이 매우 작아서 네네. 예, 회사 상태가 건전하게 되면 음. 이제 보험료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떨어지는 효과는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약간씩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예.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는 가겠지만 그 보험회사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회사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보험 차이는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주택보험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비즈니스 보험하고 생명보험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부 다 그 커버하는 것도 다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씩 그 보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커버가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거 좀 네.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